이게 우리 세대 친구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9년에 어떤 호날두 노쇼 사건이 87년에 비슷하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만입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발티모라 편 때 말씀드렸던 저의 수건 사업 조이 특집 드디어 이뤄냈어요. 저한테 조이는 약간 이런 의미였는데, 항상 한국인이 좋아하는 올드팝에 이 터치 바이 터치가 올라 있어서 누군지는 알지만 이외의 정보는 아예 없는, 가끔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언급해 주실 때마다 80년대를 수놓은 추억과 또 사기꾼들이라는 두 가지 의견이 극단으로 양립하던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좀 한번 알아보고 싶던 그룹이었고, 마침내 정보가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코리안 걸스 곡의 탄생 비와 조이가 말하는 당시의 내한 공연 회상까지 전부 찾아냈고요. 본인들도 한국에서의 인기를 아직까지 자기 커리어 얘기할 때 무조건 한 번씩은 언급을 해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때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보다 유명한 존재였다고. 제 세대 친구들은 아마 다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레드벨벳 조이보다 유명한 조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았는데, 미국 가수 티파니에 이은 오스트리아 그룹 조이 특집 이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조이는 3인조, 보컬과 기타를 맡은 프레디 야클리치와 키보드를 맡은 앤디 슈바이처, 그리고 베이스를 맡은 만프레드 테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셋이 학교 동창이었고 한동안 다른 길을 걷다가 뒤늦게 합친이라는 유명합니다. 경찰을 하던 앤디가 교사를 하던 프레디와 함께 DJ 하던 만프레드를 찾아갔대요. 이때 만프레드가 그랬다고 하죠. 너희를 기다리고 있었어. 드디어 이 생활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거는 슬픈 DJ 일에서 벗어나 제대로 음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컬 프레디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범하고 수줍던 나를 음악이 바꿔놨다. 음악은 나를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요. 그렇게 데모를 만들어서 음반회사에 전달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조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첫 싱글이 로스트 인 홍콩이라는 곡이었어요. 앤디는 얘기하죠. 우리도 3명이고 조이라는 알파벳도 3글자다.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이거를 밴드명으로 정했다고. 자, 기쁨과 즐거움, 그 뜻대로 댄스 음악을 추구했고요. 다들 학생 때부터 댄스 음악을 했으니 또 자연스러운 선택이기도 했죠. 멤버들은 이때 자기들의 비주얼도 음반 계약에 한몫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하지만 이 로스트 인 홍콩은 대표곡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앨범의 프로듀서인 미하엘 멜과 울프강 강이 공동 작곡을 한 거였는데, 하지만 이 다음 싱글은 멤버들이 직접 만들었고 이게 조이의 메가 히트곡이 됩니다. 그게 터치 바이 터치였어요. 이 곡의 데모를 들고 가자마자 대표님이 야, 히트곡 나왔다 이랬다죠. 이 곡이 순식간에 유럽을 휩쓸고 바다 건너 아시아까지 닿게 되고요. 특히 한국에서의 인기가 냉글 돌아버려요. 당시 라디오 DJ 김기력 씨가 매년 애청자 엽서를 몇만 장씩 모아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을 순위로 선정하신 바 있거든요. 1986년에 최고 팝송 1위가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그 밑으로 2위가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3위가 아하의 테이크 온 미예요. 실제로 이때는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팝가수 1위로도 뽑힌 걸로 아는데, 그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아무튼 우리 어머니 증언을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거는 그때 길거리 어딜 가나 나왔던 노래라서 가수는 몰라도 터치 바이 터치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비슷한 시기에 디스코텍 동료들인 런던 보이즈, 모던 토킹, 발티모라는 곡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근데 조이는 조금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한국인들의 감성을 건드릴 것 아닐까 싶었고, 그리고 도입부의 아코디언 연주도 다른 곡들과 차별화가 됐죠. 곡을 만든 앤디랑 프레디는 만들면서 마치 러시아 음악 같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데, 또 이거 외에도 이때 엘튼 존의 니키타라는 노래가 크게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니키타는 동구권에서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조이도 이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동구권의 이름을 가진 여성에게 바치는 사랑 노래를 써냅니다. 그게 바로 발레리였고요. 이거는 터치 바이 터치와 함께 조이의 대표곡으로 꼽히고, 이 곡들이 모두 실린 게 조이의 1집 헬로가 되는 거예요.
위에 또 레드벨벳의 조이 씨도 헬로라는 앨범을 내서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직접 공수를 했죠. 이 한국판 속지를 볼게요. 유로 댄스 뮤직계의 태풍의 눈 조이라고. 이때는 미국 차트만 보던 때가 아니잖아요. 조이는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팬을 본 적이 없어요. 유럽, 특히 아시아는 디스코 음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시아 시장도 노리게 되고요. 또 내한 공연도 와요. 이 당시 한국에서 이게 엄청 귀했던 게, 그때 잘 나갔던 해외 가수들은 한국을 거들떠도 안 본다는 인식이 강했다니까. 이 최전성기를 달리는 조이가 한국에 오는 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조이 내한 공연은 1987년 2월 12일과 13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고요. 하지만 이 공연을 이유로 한국에서 조이의 위상은 갑자기 떡락을 한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조이가 내한 공연과 함께 냈던 2집 음악을 조금 들어본 뒤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게 조이의 2집이었고, 그리고 2집에 수록된 이 코리안 걸스라는 곡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아가씨. Korean girls living in a land of foreign. Korean girls make me wonder. You are my Korean. 여기 LP 뒷면에도 코리안 걸스라고 멀쩡하게 써있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는 오 한국의 소녀여 먼 곳에 사는 사랑스러운 당신은 꿈처럼 사랑스러워요 같은 내용이에요. 아무튼 팬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거는 최대 인기국에 보내는 확실한 팬 서비스이기도 했고, 그래서 팬들이 뽕에 차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원본이 Japanese Girls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Chinese Girls로 냈다. さよなら今度会える日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 Japanese girls living in a land of foreign. Japanese girls make me wonder. You are my Japanese. 야 이거는 기만이다. 이걸로 한때 난리였다는 증언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그 배신감 당연합니다. 서로 사이도 안 좋은데 이 나라마다 이름 바꿔가지고 부르면은 진정성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20년도 더 지난 2010년에 앤디가 이 노래에 관련한 진실을 밝혔어요. 인터뷰어가 당신은 그때 그냥 상업적으로 노래를 이용한 건가요? 아니면은 모든 아시아 여자를 그냥 좋아한 건가요? 라고 장난스러운 질문을 하니까 앤디가 그게 사실 중국에서 먼저 차이니즈 걸스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다. 중국인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 안 좋아할 거라 그래서 따로 불렀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여서 한국과 중국 관계가 또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다 따로 만들어야 했다고 하죠. 자, 이 마찬가지라는 말대로면은 한국 음반사 측에서도 먼저 코리안 걸스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은 조이 측에서 아시아 3국의 관계를 눈치챈 뒤에 심기 안 건드리려고 알아서 한국판도 만들어준 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1987년에는 이 사건과 더불어서 한국인들의 탈덕 러쉬가 이어진 사건이 하나 또 있었는데 바로 핸드싱크 논란. Like there is no other. 자, 반주 깔고 그냥 신용만 하고 있잖아요. 이 짓을 내한 공연에서도 한 거예요. 나는 라이브 들으러 갔는데 보컬만 노래하고 다른 애들은 흉내만 내더라고요. 이러니까 조이가 한국 개무시하는 거 아니냐, 사기꾼이다 어쩐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은 2019년 호날두 노쇼 사건이랑 비슷한 거겠죠. 내한 때 공연 영상을 어떻게든 구해서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아직 제가 구해서 보지를 못했어요. 추측을 하건대 이때 조이 멤버들이 그냥 뭐 공연에 따라서 기타 쥐기도 하고 베이스 쥐기도 하고 막 제멋대로였거든요. 제대로 치는 라이브를 제가 못 봤는데 한국에서도 이때랑 똑같이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But my feelings make me stay. Your eyes, it makes my heart beat. 아이러니한 거는 조이 멤버들은 아직까지도 서울 공연을 인생 최고의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해도 서울 공연만 따로 기술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였다 소개하고 있고요. 2011년에는 멤버들이 모여서 대담을 하는데 그때도 다른 나라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서울 얘기를 엄청나게 해요. 여기서 나눈 대담을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만프레드가 얘기하길 우리가 새벽 서너 시 정도에 서울 도착했던 것 같은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잖아. 정말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앤디가 또 대답을 하고 내가 관객 3000명 정도만 와주시면 정말 좋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관계자가 3000명이요? 내일은 12000명이 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프레디가 또 받아치는 게 그때는 마치 비틀즈가 된 기분이었지. 종종 저녁에 문을 열면은 앞에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외에도 또 우리가 차를 탔는데 500명이 차 앞으로 달려들었다는 등, 우리를 태웠던 한국의 기사님도 드디어 차에 스타를 태워본다는 말을 하셨다는 등, 이 한국 공연의 디테일을 다 기억하고 있고요. 조이는 그 뒤로 멤버들이 갈라지고 음악 색깔도 아예 바뀌면서 그 인기가 완전히 식어버리거든요. Kissing like friends,
프레디와 만프레드는 오스트리아에서 시어라는 밴드를 조직하고 큰 성공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이는 2010년에 결성 25주년을 기념해서 잠깐 재결합을 했고 2012년에는 다시 보컬 프레디 탈퇴, 2019년에는 만프레드가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은 원년 멤버 중 앤디 혼자 남아있어요. When I feel the time is right, you and me still do it night and day. Touch by touch. 조이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최근의 라이브는 전부 미하엘 샤이클이라는 보컬이 대신하는 라이브고요. 혹시 최근 라이브를 보시는데 얼굴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레디 아니니까요. 1980년대 잠깐의 시간 동안 한국 최고의 팝가수로 떠올랐던 조이의 역사와 코리안 걸스 내한 공연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